안녕하십니까. 채널 T 날로 먹는 방송 들리는 유튜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영상을 이미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말이 날로 먹는 방송이지 사실 아무리 이제 뭐 백그라운드에 깔아놓는 영상이라도 이제 직접 찍어야 되고 이 편집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립디다. 그래서 완전히 날로 먹는 방송은 아니고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날로 먹는 방송이다. 하지만 광고 수익에 목을 메고 있는 현재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에 5회에서 6회 매일같이 업로드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몇 년 전에 한 남성이, 한국 남성이 우연히 이제 필리핀에 오게 됩니다. 얼마나 이제 멍청했냐면은 이게 필리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뭐 찾아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제 말로만 듣던 세부가 그렇게 좋다는데 더 늙기 전에 필리핀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부행 비행기 티켓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표가 없는 거지. 다 팔린 거죠. 근데 이제 클락행 클락은 있어. 마닐라랑. 클락은 마닐라보다 세부에 더 가깝구나. 그러면 이제 클락에 가서 버스 타고 가면 되겠지. 이런 이제 전혀 모르니까요. 네. 앙헬레스에 클락 공항에 내렸으니까 이제 앙헬레스에 오게 된 거죠. 와보니 별세계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이런 천국이 뭐 이런 느낌. 아침 7시 오전 7시 8시에 아니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술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문화 충격적인 세상에 살다 이런 건 처음 봤다. 한국에서는 뭐 회식이나 하고 밤에 노래방이나 갔을 때 뭐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만 여기는 뭐 대낮이 뭐야? 꼭두 새벽부터 야 이런 데가 다 있구나. 뭐 이런 이제 별 세계를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 양반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가본 이제 업소가 저희 가게 바로 옆입니다. 돌하우스바. 지금도 있습니다. 돌하우스바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대형바 중에 하나였는데 이 돌하우스바의 특징이 24시간 바였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는. 말이 24시간이지. 이제 밤에 그렇게 막 신나게 막 놀다가 아침 되면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다 이제 뭐 그 의자에 쓰러져 자는 거야. 그러다 손님 하나 오면은 우수수수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 근데 자리에 앉으면 자리 뒤, 옆, 앞에서 뭔가 막 일어나는 좀비처럼. 거기 갔다가 이제 너무 이제 뭐 여성들이 뭐 자다가 일어나가 부수수하고 뭐 이러니까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도 있구나 해놓고 점심 먹고 드디어 대망의 첫 번째 이제 업소인 포니테일로 가게 됩니다. 포니테일은 이제 체크포인트 이제 임페리얼 호텔 뒤에 그러니까 ABC 호텔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은 있는 대형 업소인데 지금은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엊그제인가 보니까 새롭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업소 같아요. 공사를 하고 있던데 아무튼 그 당시에 포니테일은 낮바의 최강자. 낮에 이제 영업을 하는 업소 중에서 제일 규모도 크고 가장 이제 그 여성 병력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양반이 갔을 때 댄서 아가씨들이 거의 200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이제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별세계야. 예, 서양인들 뭐 동양인들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무대에는 아가씨들이 비키니를 입고 막 춤을 추고 있고 야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맥주 한 병 또 가격도 싸요. 한국 돈으로 뭐 1,000원 뭐 이 정도였으니까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양반의 또 첫 경험도 필리핀에서의 첫 경험도 이제 포니테일에서 이제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2차 외출 나가는데 1,200페소. 충격적인 가격이었다고 이제 말을 하더군요. 사실 뭐 이렇게 뭐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하지만 뭐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뭐 제 얘기죠. 제가 처음 이제 필리핀 와서 그때 뭐 싱글이었으니까 뭐 크게 어디 뭐 책 잡힐 일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한 사람이 이제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막도 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제가 머리를 올린 거지. 필리핀 와서 머리를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만난 그 여성이 필리핀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좋고 이제 또 얼굴도 이뻤어요. 이쁘고 굉장히 쾌활하고 거의 초행이나 두 번째 이제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이 겪는 그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어디 가자 데이트 가자 뭐 SM에 가자 뭐 영화 보러 가자 이러는데 비싼데 뭐 트라이시클 타냐 자기가 안내할 테니 지프라인을 타자 이건 비싸 이런 식으로 꼭 나를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처럼 어제 처음 만났는데 거의 한 몇 년을 사귄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하는데 홀딱 반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지내다 보니까 이제 싱글 라이프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이 정도 같으면 이렇게 나이 차가 나는데도 스스럼없이 잘해주고 저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참 밝고 쾌활하게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데서 이제 감동을 받고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 이제 그 여성 집에 이제 한번 갔었어요. 집에 한번 제가 이제 가자 그런 거죠. 아니지 그 양반이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집에 이제 갔는데 집이 당시에 지금도 있습니다. 아누나스 다리 프렌드십에서 이제 보면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 밑이 이제 아누나스 지역인데 아누나스 지역 중에서도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좀 사람이 좀 살만한 그런 동네도 있지만은 전기도 없고 그냥 맨 땅 시멘트 바닥에 벽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가스레인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코코넛 숯 이거 불 피워서 겨우 밥에 먹는 이런 집에 방 한 칸짜리에 병든 노모 진짜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병든 노모 그리고 어린 동생들 몇 명이야 도대체 한 5명이네요. 5명의 어린 동생들 거기다 조카까지 이 대식구를 혼자서 이제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수입이 이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인지 뭐 구란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물어봤을 때 월급 얼마 받냐 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자기가 이제 뭐 드링크를 팔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겨우 한 2-3천 페소 손에 쥔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식구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자기 딸도 2명이 있었어요. 딸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오랜 시간 손님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수입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이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너무 안 됐잖아요. 이 여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비슷한 이제 감정으로 조금 이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합니다. 되었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들 뭐 짐작하다시피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긴다. 한국에 가 있고 가끔 이제 전화 통화도 안 돼요. 전화도 받지도 않고 뭐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뭐 PC방에서 뭐 채팅을 한다면 뭐 PC방 갈 돈이 없다 그러고 항상 돈이 없어. 그리고 항상 누군가는 아파. 그리고 항상 집에 어딘가는 부서졌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그 필리핀 앙헬레스에 방문을 하면 이제 그 여성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결혼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이제 진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돈을 전달할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필리핀에. 그래서 이제 당시 앙헬레스에 이제 시티은행이 있었어요. 발리바고에. 이제 시티은행 카드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한국 카드이기 때문에 돈을 인출을 할 때 항상 수수료가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찾을 때 맥시멈 그 당시에 맥시멈이 10,000페소였나 20,000페소였나 아무튼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인출을 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돈을 이제 넣어놓고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자가 막 날아옵니다. 돈 인출했다는 문자가 한국 카드는 이제 한국 그 본인 그 전화기로 문자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돈을 인출하게 되면 아니 뒤돌아서자마자 왜냐하면 가기실이 현금도 분명히 줬거든. 현금도 많이 줬어요. 돈 쓰라고. 이건 이제 그 집세라든지 생활비 할 때 그때 이제 그냥 써라라고 준 건데 뒤돌아서자마자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는. 여기서도 정말 그 당시 이제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이제 그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든 이유가 분명히 이제 돈을 한 번 인출할 때마다 수수료가 많으니까 수수료가 한국 돈은 거의 뭐 5,000원에 육박을 하는데 맥시멈을 뽑아라 돈을 쓸 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아껴 쓰고 나누어서 써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건만
한 번 돈을 찾으면 1000페소. 아니 1000페소를 찾는데 수수료가 200페소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20%예요 20%. 이걸 하루에 5번. 이게 말이 되냐? 이 미친 거 아니냐? 야, 너 뭐 시티은행에서 상 받냐? 뭐 커미션 받니?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짓을 계속 하더라. 그래 한국에 돌아와서 한 2, 3일 지나면 이미 잔고는 0. 이후에 또 계속되는 러쉬. 어떤 러쉬가 시작되느냐? 뭐 누가 아프다. 엄마가 아프다. 약값이 없다. 동생이 어디 가다가 다쳤다. 뭐 우리 딸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뭐 기타 등등. 어제부터 굶었다. 뭐 아프다. 뭐 아무튼 그래도 이제 한 1년을 끌고 가요. 1년을. 지치는 거죠. 지치지.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그 돈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할 거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집도 새로 구해놓고 안에 이제 세간살이도 다 해놓고 같이 이제 살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뭐 그래도 그 옆에 조금은 흐름하지만 다른 이제 걸어서 뭐 1분 거리에 다른 집을 구해서 거기에 이제 식구들은 이제 살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요렇게 이제 신혼집을 마련해 놓고 이제 결혼 날짜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러다가 이제 일이 터집니다. 당시에 이제 그 여성의 친구분 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서로가 같이 어울리고 뭐 술도 한잔 먹고 뭐 놀고 하다 보면은 뭔가 야리한 이상한 뭐 유혹 같은 거 혹은 이제 고자질 뒷담화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분명히 이제 그 여성이 이제 딸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그 다른 여자와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 끊긴 지가 몇 년이 넘었다. 자기 딸도 안 본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 딸들의 아버지가 그냥 그녀의 남편이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약으로. 당시 그 여자도 같이 마약범이었어. 근데 이제 증거불충분으로 이 여자는 나왔고 남편만 이제 마약으로 감옥에 있고 나오면 같이 살 거라고 저한테 뜯어간 모든 돈을 죄송합니다. 그 양반한테 뜯어간 모든 돈을 고향에다가 나오면 같이 살 거라고 집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땅 사가지고 그 시골이니까 땅은 뭐 얼마 안 했겠죠. 벽돌 사 집 짓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돈이 없는 거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게 도저히 뭐 이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판 싸우고 당장 나가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하니까 돌변해서 이제 무슨 소리 하냐. 이거 다 내 거다. 네가 나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같이 안 보이더만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내가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정말 아유 미쳤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집주인을 불러서 내가 한국에 가는데 1년 동안 필리핀에 안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1년치 달세에 2배를 주겠다. 대신 계약서에 이름. 당시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름을 바꾸고 알다시피 너 내가 월세를 주지 않니? 내가 없으면 얘들은 월세를 내지를 못할 것이다. 너도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 이름까지 바꾸기로 하고 다 해놨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좀 안 됐잖아요. 정말 거지같이 살았거든. 정말 진짜 말 그대로 거지처럼 살던 애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 사람답게 이제 산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이제 모습들이 이제 눈에 밟히니까 그냥 이제 에이씨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이제 다 주고 헤어진 거죠. 헤어질 때 이제 쉽게 헤어진 건 아니에요. 막 대판 싸웠어요. 크게 싸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또다시 그 양반도 그 당시에 이제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싸우니까 이제 뭐 완전 철천지 원수처럼 이제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당시 그 여자는 막 자기 뭐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그 여자 이제 친구가 이제 또 경찰이 있었거든. 경찰을 불러 협박을 하고 막 하여튼 오만 짓을 다 했어. 막 이렇게 이제 악몽같이 이제 헤어졌는데 이 악연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재현이 됩니다. 이 양반이 그 이후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일반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작은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셋업을 당하죠. 그 당시에 그 셋업을 할 때 경찰과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그년입니다. 그 여성이 그 셋업 할 때 경찰을 연결해서 뒤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커미션을 먹은 요런 이제 전력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악연입니다. 굉장한 악연. 그래서 이제 살다가 보면 한 번은 마주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하던데 우연히 워킹에
어느 나빠에 마마상으로 일한다 라는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그 바에 가서 이제 하필 또 한국 바야. 한국 매니저한테 뭐 이러이러한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뭐 누가 일을 하고 있냐 하니까 우리 마마상이다. 사실 그 여자가 이제 뭐 어떤 셋업에 한국인 셋업에 연관되어 있는 나쁜 년이기 때문에 업소를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묵묵부답 쌩깠죠. 일을 계속 시킨 거예요. 뭐 이렇게 남의 일에 남의 불행은 뭐 자기한테는 아무 뭐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마마상이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은 그 사람이 뭐 사기꾼이든 뭐 셋업을 하는 나쁜 사람이든 뭐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의 이제 첫 번째 이제 필리핀 방문 그리고 첫 번째 만났던 인연과 여성은 완전한 악몽, 완전한 지옥 같은 경험을 2번이나 겪으면서 끝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좀 모호합니다. 긴가민가 하시죠? 하지만 팩트는 100%, 요거는 사실 100%라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모든 분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 제발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